회사 로비를 물걸레질하던 경비원 할아버지. 물걸레의 새빨간 명품 구두가 또각또각 다가와 닿았습니다. 이런 노망난 할배 같은 이라고. 이 구두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달 월급 모아도 못 사. 경비원에게 욕을 퍼붓던 여자는 이 회사 대표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덤덤하게 빤히 그녀를 쳐다보는 경비원,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막내딸 팀장은 경비원을 지켰습니다. 그날의 따뜻한 손길로 이 회사의 미래를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비원 할아버지의 정체를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도 시청자님 생각하며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사연 시작합니다. 마치 TV 드라마 같은 실제 사연. 재밌으니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대기업 로비를 따뜻하게 비추는 월요일, 회사의 일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70세의 경비원 장덕수가 깨끗한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었죠. 나이가 있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꼼꼼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때 새빨간 명품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또각또각 강렬한 굽소리와 함께 회사 대표의 첫째 딸 한유라가 당당한 걸음으로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오늘도 화려한 명품 옷과 가방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걸어갔어요. 아, 이런. 유라의 새빨간 구두가 정성스럽게 바닥을 닦고 있는 물걸레에 닿았습니다.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차가운 걸레가 그녀의 명품 구두에 묻자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이런 노망난 할배 같은 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라가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구두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장덕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네요. 내가 비켜야 해? 당신이 미리 비켰어야지. 이 구두는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 온 거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한 달 월급 모아도 못 사는 거야.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유라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한 듯 더욱 큰 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야? 정말 한심하네. 이건 바로 인사과에 보고해야겠어. 장덕수는 오히려 무덤덤한 표정으로 한유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그의 눈빛이 이상했죠. 그러자 유라는 더 분노했어요. 그녀는 발로 장덕수의 걸레대를 세게 찼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장덕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몇 걸음 물러났어요. 그 순간 그는 허리를 삐긋했습니다. 아! 장덕수가 놀라 허리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유라는 화를 이기지 못하며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회대 대표의 막내딸 한수빈이 내려왔어요. 31살의 수빈은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장덕수가 허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장 경비원님, 괜찮으세요? 수빈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허리 다치셨어요? 장덕수는 괜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허리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수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갑시다. 제가 예약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그 순간 회사 로비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 못된 유라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크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가 회사 대표의 첫째 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수빈은 장덕수를 부축하며 회사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료 결과 다행히 근육이 살짝 삔 정도였지만 며칠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장덕수는 수빈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늙은이 걱정까지 해줘서.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죠. 수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고
일주일 쉬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장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꼭 나와야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지사를 돌보며 지내던 회사 대표 한상호가 본사로 돌아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방문의 목적은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죠. 임원 회의실에서는 부산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여 대표의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라도 그 회의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드디어 후계자를 정하신다는 거죠? 유라가 기대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유라 이사님, 한 임원이 대답했어요. 대표님께서는 두 따님 중 한 분을 후계자로 지명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건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거든요. 특히 자신이 첫째이니까 당연히 자신이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오세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공식적으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유라는 마음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자신이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언가 큰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회의가 끝나고 유라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회사의 재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회사 수익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한편 수빈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고객과 직원 모두를 생각하는 기획을 만들어 왔습니다. 후계자 소식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수빈아, 너도 소식 들었지? 동료 직원이 물었습니다. 대표님이 너와 유라 이사님 중에서 후계자를 정하신다는 거, 네, 들었어요. 수빈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저는 그냥 제 일에 집중할 거예요. 그날 밤 유라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 비용 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항목을 검토하던 중 그녀의 눈에 한 가지가 띄었어요. 경비 용역비 지출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비원이 필요할까? 유라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CCTV도 많고 보안 시스템도 좋은데 그녀는 즉시 경비원 인력 축소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계획이 성공하면 연간 수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라는 이것이 자신의 경영 능력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라고 확신했어요. 그 시각 장덕수는 겉모습은 경비원으로 늘 편안한 옷차림으로 다니는 반면에 넓고 화려한 집에 산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그는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회사 대표 한상호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지하 주차장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큰 세단 검정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젊은 비서가 뒤쪽 차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그 순간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본같이 일하는 동료 경비원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어제까지 그들과 함께 거친 일복을 입고 바닥을 닦던 장덕수였거든요. 근데 옷은 여전히 편안한 경비원 옷차림이라 참 특이했죠. 덕수님, 이게 무슨... 같은 경비실에서 일하는 김 경비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덕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죠? 물론입니다. 하지만 누가 보시면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김 경비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대표 첫째 딸이랑 실랑이를 벌이다가 허리를 좀 삐어서 어쩔 수 없었네. 장덕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고약한 것 정말 못쓸 짓을 했어. 그의 비서가 장덕수 옆에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차라리 이 기회에 정체를 밝히시는 게 어떨까요? 장덕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야. 내가 이 회사의 사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하거든. 특히 후계자를 정해야 하는 이 시기에는 더더욱. 한편 유라는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와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사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오늘부터 경비원 축소 계획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라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20명의 경비원이 있는데 이를 10명으로 줄일 겁니다. 인사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유라 이사님, 갑작스럽게 절반을 줄이면 갑작스럽기는요. 유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경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때 수빈이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라고? 경비원분들을 해고한다고?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마, 수빈아. 유라가 차갑게 답했어요. 너는 마케팅이나 신경 써. 이건 단순한 회사 일이 아니야.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비원분들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직원이야. 그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라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연간 5억 원이 절감돼. 이 성과만으로도 아버지가 내 경영 능력을 인정하실 거야. 언니는 정말 수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당연한 거지. 유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정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없어. 수빈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면서 장덕수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 도착했을 때 수빈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경비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장덕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 경비원님, 장덕수 경비원님은 어디 계세요? 김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 그게 오늘 좀 늦게 출근하신대요. 어제 허리를 다치셔서. 수빈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제가 연락드려 볼게요. 그런데 다들 왜 이렇게 모여 계세요? 다른 경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요. 큰 외제차에서 내린 사람이. 수빈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경비원이 말을 멈추고 다시 둘러보았어요. 아니에요.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럴 일이 없죠. 수빈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장덕수에게 경비원 축소 계획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라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경비원 축소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였어요. 대부분의 임원들은 유라가 대표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쉽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유라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결정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다른 임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이 돌아오시면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저는 이 결정에 반대합니다. 수빈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경비원분들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해고하는 건 옳지 않아요. 유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의견은 참고하겠어.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야. 금요일 아침 회사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부터 경비원 축소 계획이 시행되는 날이었거든요. 유라는 이른 아침부터 회사에 와서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해고 통보서를 들고 직접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 정책에 따라 경비원 인력을 조정합니다. 유라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덕수 경비원님, 김 경비원님, 이 경비원님. 오늘이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경비실이 순식간에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특히 장덕수는 조용히 해고 통보를 받아들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유라 이사님, 김 경비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하시면 결정된 사항입니다. 유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더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 순간 수빈이 경비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침 일찍 이 소식을 들은 그녀는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언니, 정말 이러는 거야?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원분들을 이렇게 해고하는 게 옳은 일이야? 수빈아, 이건 비즈니스야. 유라가 차갑게 답했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 장덕수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수빈 팀장님,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수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장 경비원님은 직원들 다쳤을 때도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회사를 위해 애써주셨잖아요. 유라는 손목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 나는 아버지를 맞으러 가야 해. 그날 오후 한상호 대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라는 직접 공항으로 나가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은 서로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유라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유라야. 잘 지냈니? 한상우가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땠어? 아, 그게요. 유라가 기대감에 차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요한 성과를 올렸어요. 경비원 인력을 절반으로 줄여서 연간 5억 원을 절감했어요. 한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경비원을 해고했다고? 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유라는 아버지가 자신을 칭찬할 줄 알고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상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유라야, 회사 경영이 단순히 비용 절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같은 시각 수빈은 장덕수와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고가 결정된 경비원들을 위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장 경비원님, 정말 죄송해요. 수빈이 진심 어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제가 더 강하게 반대했어야 했는데 장덕수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수빈 팀장님은 정말 착해요. 항상 저희를 걱정해 주시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꼭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거예요. 수빈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장덕수는 차분한 눈빛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수빈 팀장님, 회사를 경영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맞아요. 하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장덕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면을 본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장덕수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답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주주총회 때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주주총회요? 수빈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아실 거예요. 장덕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라는 월요일 주주총회에서 아버지에게 보여줄 자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과를 나열하고 특히 경비원 축소로 연간 수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획도 있었죠. 이 정도면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야. 유라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수빈은 방에서 경비원분들을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주주총회에서 아버지에게 전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각 경비원분들의 공로와 헌신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시각 장덕수는 자택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20년 전 회사 설립 당시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문서를 확인하며 월요일에 있을 주주총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날 주말 내내 회사는 조용했지만 관련자들은 각자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후계자 발표에 대비해 더 많은 성과를 만들려고 주말까지 회사에 나와 일했어요.
수빈은 경비원분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고 장덕수는 숨겨왔던 과거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날이 모든 것을 바꿀 중요한 날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월요일 아침 9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 착석했고 유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앞줄에 당당하게 앉아 있었어요. 수빈은 단정한 차림으로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모두 모여주셨습니다. 한상호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후계자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유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별한 손님?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수빈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회사에 숨겨진 최대 주주이자 저에게는 은인과도 같은 분입니다. 회사 초기 설립할 때 힘들었을 때 큰 돈을 주시고 도와주신 분이죠. 한상우가 회의실 뒤쪽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장덕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장덕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유라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경비원이 왜 여기에? 장덕수는 차분한 걸음으로 단상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참석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회사에 숨겨진 최대 주주 장덕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권위 있고 단단했어요. 20년 전 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상호 대표님을 도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를 지켜봐 왔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장덕수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덕수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면서 두 따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네, 맞습니다. 장덕수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유라 씨 저를 경비원으로만 보시고 무시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했고 장덕수는 서류 봉투를 꺼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유라 씨, 경비원 해고로 절감된 인건비를 어디에 사용했나요? 유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조사한 결과 절감된 비용의 상당 부분이 비자금으로 빼돌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덕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고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유라가 한상우를 향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그냥 유라야. 한상우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어요. 내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수빈 씨는 어땠을까요? 장덕수가 수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경비원으로만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죠. 그리고 경비원 해고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장덕수를 바라봤어요. 장 경비원님, 아니 회장님, 회사는 돈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구성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장덕수가 모든 참석자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것이 제가 20년간 이 회사를 투자하며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욕심에 눈이 머는 것이 아닌 올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수빈은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상우가 일어서서 장덕수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장 회장님, 20년 전 도움에 이어 이번에도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상호 대표님, 장덕수가 손을 젖으며 답했어요.
저도 이 회사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있게 앉아있던 첫째 딸의 모습은 사라지고 후회하는 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이 순간, 과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회의실은 계속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후계자가 되고 싶어서. 유라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회사를 잘 운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한상우가 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유라야, 회사를 잘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장덕수가 유라를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라 씨, 저는 단순히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경비원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장덕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정말로 이 회사의 모든 직원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덕수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경비원이든 청소원이든 임원이든 말이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장 회장님, 그럼 해고된 경비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장덕수가 수빈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경비원분들은 즉시 복직됩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당한 기간의 급여도 지급되겠죠. 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장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용 절감은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유라가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을 단순히 비용으로만 봤어요. 라며 그녀는 후회하고 있었어요. 한상우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횡령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모든 돈을 돌려드리겠어요. 장덕수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회사와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이때 수빈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아버지, 그리고 언니, 저는 오늘 많은 것을 배웠어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이네요. 한상우가 막내딸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수빈아, 넌 이미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갖추고 있어. 그럼 후계자는? 임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우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빈이가 우리 회사의 다음 대표가 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수빈은 놀라면서도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덕수가 한상우에게 말했어요. 상우 대표, 난 경비원 일을 하고 싶다네. 네.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나는 회사의 바닥부터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장덕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회장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로비에서 직원들을 만나는 것이 더 의미 있어요. 수빈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장 회장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빈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장덕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은 분명 회사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공간이죠. 그래야 회사도 발전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의 교훈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후 회사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은 정식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 첫 번째 업무로 회사 문화 개선에 착수했어요.
모든 직원이 소중합니다. 수빈이 전체 직원 회의에서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경비실에는 해고됐던 모든 경비원들이 돌아왔습니다. 김 경비원은 장덕수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놀랐어요. 그동안 저희와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고맙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장덕수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그날 오후 장덕수는 로비에서 평소처럼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에요. 경비원 장덕수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수빈이 로비를 지나가다가 장덕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공손히 인사했어요. 장 회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장덕수가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수빈 대표님, 진짜 경비원 일이 좋아요. 직원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어서 말이죠. 정말 존경스러워요. 수빈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그때 한상우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장덕수를 보고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정이었어요. 상호야, 이 회사가 여기까지 성장한 걸 보니 정말 뿌듯하다. 장덕수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게 장 회장님 덕분입니다. 근데 회장님,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경비원으로 들어오셨던 건가요? 장덕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글쎄, 너희 회사 감시하려고 했다. 옆에서 듣던 수빈과 다른 경비원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야말로 진정한 회사 문화의 시작이었어요. 유라도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욕망으로 눈을 잃은 자의 최후죠. 며칠 후 회사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복지를 확대하고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장덕수는 여전히 경비실에서 일하며 모든 직원들과 친근하게 지냈습니다. 비록 자신이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한 경비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새로 입사한 직원이 장덕수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오셨군요. 반가워요. 장덕수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 직원은 장덕수가 회사의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의 친근한 태도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장덕수가 추구하는 진정한 회사 문화였어요. 수빈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장덕수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퇴근할 때도 꼭 인사를 했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회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직원들도 서로에게 더 친절해졌고 회사는 점점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가 회사 전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장덕수와 수빈은 종종 로비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대표와 경비원이라는 직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갔어요. 앞으로도 이 회사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수빈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장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몇 달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회사는 수빈의 리더십 아래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그 결과 회사의 실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아침, 장덕수는 평소처럼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단풍잎이 바람에 날려 유리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 수빈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들어 더욱 밝은 표정으로 출근했어요. 장 회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 수빈 대표님, 오늘도 일찍 왔네요. 장덕수가 답했어요. 오늘 아버지가 회사를 방문하신다고 해서요. 준비할 게 많아서요. 장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운 일이네요. 잠시 후 한상우가 회사에 도착했어요.
그는 로비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미소 짓는 모습이 예전과 확연히 달랐어요. 형님, 한상우가 장덕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장덕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수빈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한상우가 물었어요. 그렇다네. 정말 잘하고 있지. 모든 직원들이 수빈 대표를 잘 따르지. 수빈이가 대표가 된 후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 한상우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수빈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장덕수가 웃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경비원 일이 좋다네. 회사의 진짜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니까. 한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야. 어떤 직책에 있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말이야. 그때 젊은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 경비원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장덕수가 일어서려 했어요. 수빈이 얼른 말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장 회장님. 아니에요. 제 일은 제가 해야죠. 장덕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모두가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최대 주주지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장덕수의 모습이 그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어요. 저녁 무렵 로비에서 수빈과 장덕수가 마주쳤습니다. 노을이 유리창으로 비치면서 로비를 붉게 물들였어요. 장 회장님,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수빈 대표도 고생했네. 회사가 이렇게 따뜻해진 것은 모두 자네 덕분이네. 두 사람은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차이, 직급의 차이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장 회장님은 언제부터 우리 회사를 감시하기 시작하셨어요? 수빈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장덕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글쎄, 감시라니 자식 키우듯 지켜봤다네. 그리고 결론은요? 아주 만족스럽다네. 특히 지금이. 장덕수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밤이 되어 회사가 조용해졌을 때 장덕수는 마지막으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따뜻한 조명, 그리고 내일 다시 만날 직원들을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70 나이 먹은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문화, 사람이 중요하다.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사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회사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렸고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일의 효율이 더 올라가 회사가 성장해 나갔어요. 장덕수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며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원했던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덕수는 자신의 집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젊은 한상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의 작은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잘 컸어. 장덕수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덕수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회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은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따뜻한 회사 문화를 만들어갔어요.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원하던 성공한 회사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로 느낀 점 달아주세요. 구독 버튼 꼭 누르기, 좋아요 누르기.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뵐게요.